자, 우리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신호의 성질이나 신호의 그런 기본적인 신호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시스템. 자, 우리 신호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시스템, 그 다음에 선형 시불변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하면은 뭘까요? 이게 시스템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신호가 뭐라 그랬어요? 신호는 일종의 웨이브폼 같은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죠. 신호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신호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뭔가 들어오는데 이게 앰플리튜드나 앰플리튜드를 갖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뭔가 생기는 거야.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아니면은 컨티뉴어스 타임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컨티뉴어스 타임은 그냥 시간이 다 연속적으로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는 자연적인 신호는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일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듣는 게 막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끊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산 신호,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이거를 컴퓨터에서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또는 디바이스 아니면 프로세서 같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디스크리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스크리트로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시간이라는 게 어떤 연속적인 그런 시간 t라는 베리어블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샘플링을 하면은 샘플링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샘플링 주파수 분의 1에 한 번씩 우리가 값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산 신호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kHz로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은 1ms마다 신호를 땅땅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산 신호로 보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컴퓨터 안에서는 그런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클락이 한번 갈 때마다 똑딱똑딱 클락이 갈 때마다 그 디지털 논리 설계 들었죠? 들은 사람들 있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클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클락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스테이트가 막 바뀌죠. 그죠? 디지털 시스템은 그렇게 클락 위주로 가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타임도 1ms, 2ms, 3ms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컴퓨터 안에서는 0, 1, 2, 3, 4 이렇게 그냥 일종의 데이터 시퀀스 아니면 샘플처럼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신호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은 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 하는 게 실제로 마이크에 딱 들어간 다음에 마이크에 판을 땡 하고 올리고 거기서 이제 회로가 막 샘플링을 해줘요. 그죠? 샘플링을 막 해주면은 아 하는 떨림의 정도가 이제 떨리는 정도가 우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전기 신호를 갖다가 A2D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ADC라고 A2D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 걔가 이제 샘플링을 막 해주는 거야. 그지? 샘플링을 막 해주면은 컴퓨터에서는 그 샘플링 된 그런 샘플들이 이렇게 주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 샘플들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X1, X0, X1, X2, X3, X4 이런 게 그냥 시퀀스가 컴퓨터로 이렇게 주르륵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럼 그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목소리 소리 신호에 노이즈가 섞여서 들어왔다. 그럼 노이즈를 없애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거를 MP3로 만들고 싶다.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MP3로 만들고 싶다. 그럼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압축도 일종의 압축도 프로세싱이고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새 네이버에 보면은 막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얘 제목 뭔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인텔리전스가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노래랑 그게 매칭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서 아 얘는 이런 노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자는 딱
내가 핸드폰에서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면은 노래 자체는 아날로그 신호고 요게 이제 핸드폰을 타고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면은 디스크리트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디스크리트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잘 디자인하면 우리가 뭐 컴프레션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노이즈 인핸스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신호가 뭔지 알았으니까 당연히 뭐 시스템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입력이 xt 또는 xn,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게 디스크리트 타임 또는 컨티뉴어스 타임 둘 다 정의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리트 타임,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뭐 컨티뉴어스 타임의 신호를 뭐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죠? 시스템이.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그런 시퀀스들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면은 또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를 출력으로 이렇게 내보내겠죠. 그럼 얘는 뭐라는 거냐면 그냥 f라는 함수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xt 뭐 xn, xn-1이니까 여러 가지 모든 시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어쨌든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오는 그런 어떤 블랙박스를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시스템을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냐? 자, 시스템에 어떤 종류가 있고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스템 with memory, without memory. 자,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n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이야. 그죠? n이 0, 1, 2, 3, 4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시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죠? n이라는 거는 일종의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력의 시간이 지금 n이잖아요. 출력이 나오는 시간을 n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현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n이. 그러면은 자, 출력이 n이 현재인데 지금 인풋이 다 어떤 현재의 인풋 아니면은 타임 n에서의 인풋에 대한 어떤 함수로 우리가 정의가 돼 있죠. 그걸 갖다가 메모리 리스라고 해요. 메모리 리스 시스템. 메모리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과거는 뭐예요? 만약에 n이 현재면은 과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n-1, n-2, n-3이 과거죠. 그죠? 과거에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값을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메모리 리스 시스템, or system without memory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ystem with memory는 뭐냐면은 자, n은 현재 출력이 과거의 출력 또는 과거의 입력에 의한 함수로 돼 있죠, 지금. n-1이 과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system with memory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의 값을 버퍼에 저장을 해놨다가 현재 n, 타임 n에서 yn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어큐뮬레이터는 뭐냐면은 자, 어큐뮬레이터를 써주면은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왜냐하면은 입력과 출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퀘이션으로 연결된 하나의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어큐뮬레이터 어떻게 돼요? 어큐뮬레이터는 자, 이거 왜 어큐뮬레이터냐면 자, 여러분 딱 보면은 아, 이거 어큐뮬레이터지 뭐 이런 감이 오나요? 자, xk 이렇게 하면은 k를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n까지 쭉 더해 나왔어. 그죠? 그러면 만약에 yn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더하는 거지. 그지? x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걸 더 더하고 계속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축적하다, 어큐뮬레이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메모리 리스 시스템일까요? 메모리 시스템일까요? 메모리 시스템이죠. 뭐, 그죠? 단순하죠. 딜레이도 뭐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스템이죠. xn-1, 과거 값을 갖다가 딜레이라는 건 뭐예요? yn인데 자, xn-1인데 이게 왜 딜레이일까요?
자, 현재의 출력이 바로 과거의 한 샘플 전의 값을 현재의 출력으로 놔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딜레이를 하나만큼 준 거죠. 그죠? 그죠? n-1번 1 타임 n-1의 값이 n 타임 n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를 하나 준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우리 아날로그 신호도 이렇게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는 일종의 이것도 어큐뮬레이터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이게. 그죠? 자, 여기 서메이션이 적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큐뮬레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캐패시터가 다시 여기 차징이 되잖아요. 그죠? 전류가 차징이 돼서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전압인가? 이게 전류고? 맞아요?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야? 전하? 확실해? 너는 회로이론 들었죠, 다? 에? 나는 기억이 안 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것도 메모리 시스템이죠.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거 개념은 쉬워요, 그죠? 자, 코잘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죠? 코잘리티라는 게 있어요. A system is causal if the output at any time depends on values of the inputs at only the present and past times. 자, 이게 뭐 영어로 해놨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n이라는 게 우리가 출력 yn이 나가기 때문에 n이 현재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n-1, n-2, n-3 이건 과거죠, 그죠? 그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는 미래죠, 그죠? 자, 출력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의존을 할 때 출력이 그거를 인과 시스템, 커절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커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인과가 뭐야? 인과.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거 할 때 인과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자, 여러분이 과거에 뭔가를 한 거가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뭔가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력이 어떤 현재나 과거의 함수로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과거에 들어왔던 입력 신호에 의해서 현재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메모리 시스템일 수도 있고 메모리 리스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XN 또는 여기 과거 또는 현재에 대해서 현재 출력 YN이 디펜던트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인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럼 non-causal 시스템이 있어요. non-causal. non-causal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그죠? non-causal 시스템은 미래가 현재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미래가. 그러니까 일종 뭐 터미네이터 같기도 하고, 그죠? 미래에 누가 와가지고 현재 출력에 이게 가능할까요? 인과 시스템이. 자, 모든 우리 아날로그 시스템은 다 인과 시스템이야. 아날로그 시스템. 왜냐? 우리가 미래로 가서 뭔가를 해가지고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 지금 그냥 일상에서는 우리가 non-causal, 비인과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로 가서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죠? 터미네이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그죠? 그러니까는 비인과 시스템인데 우리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비인과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비인과 시스템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메모리가 존재해서 그래, 메모리. 자, 예를 들면은 버퍼에다가 쭉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요거를 할 때 요거 미리 이렇게 저장해 놓던 놈을 갖다가 프로세싱해서 YN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인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과 시스템으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도메인에서는 인과 시스템밖에 존재를 안 하지만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신호를 다루는 데서는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딱 미리 받아도 여기까지 n 플러스 2까지 미리 받아둬요. 그 다음에 여기 n번째를 우리가 그냥 현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현재는 물론 n 플러스 2지만 n 플러스 2까지 미리 받아놓은 다음에 아, 지금 현재는yn이니까 yn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yn을 계산할 때 xn 플러스 1이랑 xn 플러스 2를 사용해서 yn을 계산하면 그게 비인과 시스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과 시스템, 비인과 시스템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시스템일까요? 비인과 시스템이죠. 그죠? non-causal 시스템이에요. non-causal 시스템. 자, 얘는 moving average 시스템인데 제가 뭐냐 하면 자,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재밌는 시스템인데 자, 뭐 예를 들면 m이 1이라고 해볼게요. m이 1. m이 1이면은 3분의 1에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n 마이너스 k네 이게 k 이거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이거는 인과 시스템일까요? 비인과 시스템일까요? 네? 비인과 시스템이죠. 그죠? non-causal 시스템이죠. 왜냐하면은 n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미래값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얘는 non-causal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사실은 뭘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yn에서 얘를 3개를 더하는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xn-1 xn 플러스 1. 자, 이렇게 3개를 더해서 3분의 1로 우리가 나눠주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xn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센서에서 우리가 취득한 신호가 취득하고 그거를 디스크리트로 만들었던 신호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현재 xn 플러스 1까지 받아놨어 미리. xn 플러스 1까지 받아놓고 그 다음에 yn을 구하기 위해서 자, 현재와 바로 전에 들어왔던 샘플이랑 그 다음에 우리 미리 받아놨던 샘플 요 3개를 갖다가 더해서 3분의 1로 나눈 거죠. 그죠? 그죠? 그런 시스템이죠. 그럼 이게 왜 무빙 에버리지냐? 자, 요거 자체는 에버리지 한 거죠. 자, 3분의 1 했잖아요. 3개를 더해서 3분의 1로 한번 평균을 구한 거죠. 근데 왜 무빙이라는 얘기가 붙었냐? 사실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은 x라는 게 자, 우리 x가 뭐 이런 신호가 들어왔다고 쳐요. 자, 우리가 했는데 신호가 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례대로 0, 1, 2, 3, 4, 5, 6, 7, 8, 9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시간 0에서 얘 들어왔고 시간 1에서 얘 들어왔고 시간 2에서 얘 들어왔고 시간 3에서 얘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죠? 그런데 우리 무빙 에버리지 시스템은 요 인풋을 프로세싱해서 YN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긴 아무것도 없긴 한데 자, 일단 Y0 자, 얘는 YN이에요. 얘는 출력이란 말이야. 그럼 YN에서 Y0잖아, 이게. 그죠? Y0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면 n에 제로를 넣으면은 Y0는 x-1 더하기 x0 더하기 x1 나누기 3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을 0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1, 0, 1을 갖다가 3개를 더해서 뭘 해줘요? 평균을 내죠. 3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은 여기에 요 3개의 샘플을 잡아가지고 요거의 3개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자, 이건 미리 하나씩 받아놔야 되겠죠. 그죠? 미리 하나씩 받아놓고 Y0에에 대한 샘플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자, Y1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Y1을 구할 때는 Y1은 X0 더하기 X1 더하기 X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0, X1, X2 세 개에 대한
뭐를 구해요? 평균을 구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요렇게 3개의 샘플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3개의 샘플을 받아가지고 요거 3개의 뭐 평균을 이렇게 구하죠. 그죠? 자, 그럼 0, 1, 2, 3, 4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것도 시간에 따라 시간은 흐르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씩 가죠. 그러면은 요 윈도우를 이렇게 움직이죠. 이 윈도우를 계속 하나씩 탁 움직이면서 요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3개의 샘플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그 아웃풋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시스템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더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더가 있어야 돼, 애더. 그죠? 여러분이 애더는 쉽잖아. 애더는 다 CPU에 어디든지 다 프로세서에 다 애더는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1로 나눠야 되죠. 그죠? 그럼 나누기 해야 되는데 나누기 하지 말고 3분의 1을 그냥 상수로 두면은 곱하기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뭐 더하기 2번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가면서 탁탁탁 움직이는데 거기서 딱 순간순간마다 더하기 2번, 곱하기 1번 딱 해주면은 요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런 게 시스템인 거예요. 요런 게 시스템. 그럼 이거 왜 무빙 에버리지냐? 에버리지를 구하는데 이 윈도우가 이렇게 무빙하면서 가면서 차례대로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죠. 그래서 우리 무빙 에버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버리지.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또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출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고 이거는 non causal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좀 받아놓고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미래를 좀 버퍼에다가 여러분 메모리에 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좀 미리 받아놓고 그 다음에 출력은 뭐 두 개 전에 하나 전에 샘플을 갖다가 출력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시노미 시스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도대체 신호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신호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이 신호에 대한 그게 그려지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예. 최대한 제가 여러분이 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인버스 시스템. 자, 이거는 이제 인버스 시스템 뭐예요? 역이라는 거죠. 인버스 시스템. 자, 인버스 시스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인버스 시스템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인버스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면 이 시스템의 인버스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역수 어떤 수랑 어떤 수의 역수를 곱하면 1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n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을 통과해서 y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xn이라는 신호가 나와서 yn이라는 신호를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게 사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게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음성 인식 같은 걸 한다고 쳐요. 시리에서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한다고 쳐. 요새는 이제 안드로이드도 이제 음성 인식 되는 거 많죠. 음성 인식을 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켜라는 게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죠. 켜라고 하면은 마이크로 신호가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샘플들이 뭐 이렇게 시퀀스로 이렇게 여러분 메모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켜라고 얘기를 했는데 켜라고 한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켜 했는데 그 신호가 벽을 맞고 또 하나 들어갔어. 그리고 또 신호 그러니까는 내가 한 번 말한 거예요. 켜라고 얘기했는데 신호가 직접 들어가는 성분도 있고 여기 맞고 들어가는 성분도 있고 칠판 맞고 들어가는 성분도 있고 여기 맞고 들어가는 성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켜라고 했을 때 직접 들어간 거랑 뭔가 여길 맞고 들어온 거는 하나가 조금 약간의 딜레이가 돼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켜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겠지. 근데 우리가 리플렉션이 돼요, 막. 여기 주위에 막 리플렉션이 되고 벽에 맞고 막 이렇게 오면은 한참 딜레이 된 게 막 들어오면은 켜 한 다음에 좀 딜레이가 돼서 또 켜 이런 게 또 들어오면은 그게 뭐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들어오면은 왜곡이 좀 된단 말이야, 그게.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자,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거에 그 시스템에 인버스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내가 원래 말했던 켜라는 신호를 에 가깝게 다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켜 이렇게 했는데 막 딜레이가 돼서 막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켜로 바꿔줄 수 있는 걸 시스템을 갖다 인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XN이 들어왔을 때 Y1이 나왔는데 다시 XN으로 되돌리고 싶은 시스템을 인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와 이거는 인버스 시스템일까요? 자, 인버스 시스템이겠죠. 그죠? 자, 2를 곱해줬는데 다시 2분의 1을 곱해줬어. 그럼 XN이 들어가서 YN이 나오고 그 YN을 갖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다시 XN이 나오겠죠. 맞아?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그죠? 네. 자, 이거는 그런 인버스 시스템일까요? 이거? 자, 해볼까요? 자, XN이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을 통과를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냐면은 YN인데 얘가 어큐뮬레이터네.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N까지 XK. 자, 지금까지 받았던 놈들을 다 더해서 축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얘가 시스템 A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요거를 갖다가 B라는 시스템을 통과시켜 볼게요. B라는 시스템이 얘야. 그렇죠? 얘는 뭐냐면은 YN이 있으면은 바로 그 전 YN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YN에다가 바로 전에 들어왔던 샘플을 빼주는 시스템이야. 그죠? 신호가 들어왔는데 내가 바로 전에 들어온 샘플이 있어. 그렇지? 그 샘플을 갖다가 현재 샘플에서 빼주면 빼준 그 값을 갖다가 출력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실제로 WN은 yn-yn-1인데 실제로 yn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n까지 xk고 빼기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n-1까지 xk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끄면 뭐가 남겠어요? xn이 남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죠. 그죠? 얘가 들어가는데 얘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버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버스 시스템을 이거는 근데 인버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죠. 자, 인버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테크닉, 복잡한 이론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우리가 이제 이걸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인버스 시스템 배웠고, 자, 메모리 시스템, 커절, non 커절 시스템, 그다음에 인버스 시스템, 그죠? 밥을 다들 많이 먹었나 봐. 졸린 것 같아. 한시 수업도 아닌데 왜 그러냐, 니네. 자, 스테빌리티야.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한 게 뭐예요? 이게 안정이냐, 안정이지 않냐라는 걸 말하는 거야. 시스템이 안정적이냐, 안정이지 않냐. 그죠? 자, 그러면은 얘도 잘 생각해 보면은 자, 불안정한 시스템은 뭘까? 불안정한 시스템. 자, 어떤 입력을 넣어줬는데 얘가 막 이상한 데로 가서 막 무한대로 가. 막 무한대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게 불안정한 시스템이지. 그지? 그거를 우리가 딱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뭐냐면은
우리가 바운드가 돼 있는 인풋이야, 이거는. 자, xt가 b보다 작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b의 크기가 b보다 작다라는 거는 b가 뭐 마이너스 b랑 b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일종의 바운드 된 신호인가요? 바운드 됐잖아요. 그죠? 이런 신호를 넣어줬을 때, 그죠? 자, 꼭 b가 될 필요는 없지만 yt가 b 프라임. 자, yt도 자, 출력도 바운드가 돼 있을 때, 요걸 갖다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무슨 센스에서?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뭐 데피니션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는데 얘는 스테빌리티 중에 어떤 거냐면은 바이보, 그러니까는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그건 뭐냐면은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입력을 집어넣는데, 그죠? 그게 항상 어떤 발산하지 않는 놈이란 말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B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만 가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무한대로만 가지 않으면 어떤 바운드 내에 있겠죠, 그죠?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무한대로 안 가면 돼, 그죠? 근데 어떤 시스템이 예를 들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내가 어떤 걸 넣었어, 그죠? 음성 인식을 하는데 내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신호가 막 프로세싱을 하다가 막 갑자기 무한대로 확 발산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막 죽어요. 소프트웨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예? 먹통이 된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 뭐 하다가 먹통된 적 있잖아요. 뭐 디바이스 할 때도 소프트웨어가 막 에러 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고, 그지? 오버플로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에서 어떤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디지털 논리 설계에 보면은 투스 컴플리먼트로 했을 때 b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숫자는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1승보다 크거나 같고 2의 b승 마이너스 1보다 2의 b 마이너스 1승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가면 오버플로우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스템을 딱 거기 안에 있도록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 시스템 출력이 딱딱딱딱 이렇게 갑자기 확 발산을 하더니 그 범위를 탁 넘어가 버리면은 오버플로우가 나면은 전혀 엉뚱한 값으로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시스템에 상당히 안 좋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 보스가 여러분한테 야, 요 블락 한번 네가 디자인 해봐. 딱 이랬어. 그죠? 여러분이 딱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이게 스테빌리티가 보장이 안 됐어. 그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제품을 막 칩으로 찍어냈어. 한 번 찍는데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칩이 실리콘을 해가지고 우리가 샘플을 보내가지고 팹 같은 데서 한번 샘플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칩 오면은 거기다 브링업하고 소프트웨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냥 대량 생산하죠. 그러면 돈이 막 몇백억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생산하는데. 자, 여러분 요만한 걸 했는데 자, 그게 근데 스테빌리티를 여러분이 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가지고 하여간 이제 빵꾸를 냈어, 거기에. 그지? 자, 제품이 나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려요. 잘려요, 진짜. 그죠? 잘리겠죠, 그죠? 얘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에? 그죠? 왜냐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거야, 그거는. 그죠? 그럼 그걸 이제 막 하기 위해서 막 칩을 이렇게 하여간 그 레이아웃도 막 바꾸고 여러 가지 막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고 막 그런 이제 꼼수들을 써가지고 그걸 해결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품을 내야 되는데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크죠, 그죠? 그래서 자,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가 보통 이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시스템 엔지니어랑 그다음에 하드웨어 엔지니어. 대충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를 진짜 만들고 막 설계하는 사람들이고, 자, 시스템은 어떤 이런 시스템 우리 방금 본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디자인해 주는 사람이야. 그죠? 아키텍트야, 이 사람은. 일종의. 이 사람이 딱 설계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시스템이 디자인해 놨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하드웨어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의 어떤 성능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어떤 디자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저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을 하는 사람. 이 시스템이 디자인을 잘못해 놓으면 뭐 스테이블하게 안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뭔가 잘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옵티멀하게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안 해놨다든지 이러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시스템 엔지니어가 중요해요. 자,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떤 기반 위에서 시스템을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안 시켜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한 뭐 적어도 뭐 석사 박사급 인력들이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냥 좀 많이 열심히 배우면은 할 수 있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좀 시스템 이론을 공부를 해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뭐 크게, 이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예.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요거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요거는 스테이블일까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일까요? 스테이블한 시스템일 것 같아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일 것 같아요? 어? 자, 이거는 스테이블 할까? 언스테이블 할까? 안 스테이블 할까? 자, XT가 바운디드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YT는 무한대로 갈 수 있죠.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요. T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XT는 바운드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죠. 안스테이블한 시스템. 맞아요? 네, 언스테이블하죠. 야, 어려워 이게? 설마 어려운 건 아니겠지? 자, YT는 2의 XT. 자, 이거 스테이블일까요? 안스테이블일까요? 스테이블하죠? 그죠? B가 바운디드 돼 있으면 얘도 바운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제 두 가지 더 남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자, 시불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요.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요거 중요해요. 자,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XT를 넣었더니, 자, YT가 나왔어요. 요 표시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XT를 넣었더니 YT가 출력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시불변 시스템은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은, 자, XT-T0. 이게 뭘까요? 이게 실제로. T0만큼 딜레이 된 거지, 딜레이. T0의 전에 샘플이니까 T0만큼 딜레이가 된 거지, 그지? 근데 뭐 T0가 음수일 수도 있고, 그지? 그건 미래로 가는 건데. 하여간, 자, T0만큼 시프트를 한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대로 T0만큼 시프트된 신호가 나와야
나온 특성을 갖는 시스템을 갖다가 시불변 시스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요. 그죠? 예를 들면 디스크릿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xn이 들어왔을 때 yn이 들어온다고 치자. 실제로 우리가 yn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n0만큼 우리가 그대로 시프트 시켜서 집어넣으면은 얘가 출력도 n-n0만큼 시프트된 상태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다가 선형 시불변 시스템,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가 시불변 시스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보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있다고 친 다음에 실제로 n-n0를 넣어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x-n이라고 해봅시다. x-n을 넣어줬을 때 y-n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x-n을 집어넣으면 y-n이 나올 거예요. 얘랑 얘가 같은 꼴이면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냈는데 x'(n을 넣었더니 y'(n을 넣었는데 x'(n이 이거였어. 그지? 그러면은 얘가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이게 같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같아. 그러면 이거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같지 않으면은 시불변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이해돼요? 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신호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시스템에다가 신호를 이렇게 옮겨서 집어넣으면 여기 출력도 같이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야.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yt는 sin xt다. 자, 이거 선형 시불변, 아니 선형이래. 저기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확실해? 자, 해봅시다. 자, 일단 xt를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yt는 sin 요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넣냐면은 x'을 한번 넣어볼게요. x'. 근데 x'은 뭐냐면은 xt-t0라는 놈이야. 그치? 요걸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y'이 나와야 되는데 y'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sin x't 이게 되겠죠. 사실은 x'이 들어가면 y'은 sin x''t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x'이 들어가면은 sin x''t가 나오는 거 잘 모르겠는 사람. 잘 알지? 그러면은 근데 x'이 xt-t0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sin xt-t0죠? 그죠? 자, 근데 얘가 뭐랑 같으면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yt-0. 얘가 yt-0랑 얘가 같으면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럼 yt-t0는 x sin x의 t-t0잖아요. 그죠? 얘가 같잖아요. 그죠? 얘가 뭐랑 같냐면은 y의 t-t0랑 같잖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게 우리가 체크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 맞아요. 그죠? 얘는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야. 그죠? 지워도 돼요? 지운다. 지울게.
자, 디스크리트 시스템이 있어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자, 이것도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시스템이야, 그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오잖아, 그죠? 시스템이야, 그죠? 얘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죠? 아니, 선형 자꾸 들어가. 시불변 시스템인지. 자,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인지 한번 볼까요?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인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그죠? xn이 yn이 되는 거고 yn은 n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요런 인풋과 요런 출력이 있다고 칩시다. 네, 여러분이 뭘 집어넣냐면은 x''을 집어넣는데 x''이 어떻게 생겼냐면 x에 n-n0 요런 신호를 일단 넣어주는 거야. 요렇게 딱 시프트 시킨 놈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시프트 시킨 애가 어떻게 되냐면은 y''n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넣으면은 n에 x''n 일단 이렇게 되겠죠. x''을 집어넣었으니까 nx'n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x'n은 뭐였어요? xn-n0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xn-n0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요게 뭐랑 같으면 타임 인베리언트예요. yn-0, n-n0랑 같아야 되죠. yn-n0는 뭐냐면은 yn-n0는 n-n0에 xn-n0이기 때문에 이게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같지 않죠. 얘랑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타임 베리언트 시스템이에요.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니라 타임 베리언트. 그래서 이거는 not time invariant. not time invariant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되게 헷갈려요, 이거. 얘가 되게 헷갈려. 근데 제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알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자, yt는 x2t라는 건데, 사실은 xt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yt가 나오고 yt가 x2t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뭘 집어넣어 보냐면은 x'(t), xt-t0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냐면 y'(t가 나오고 얘는 x'의 2t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x'의 2t. 근데 xt가 xt-t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t)는 뭐냐면은 x의 2t-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얘가 실제로 yt-t0랑 같아야 돼. 같으면 타임 인베리언트고 같지 않으면 타임 베리언트죠. 같나요? 안 같죠. 다르죠. 얘가 다르죠. 얘가 yt-t0. 자, 요거를 t0만큼 이동시키면 x2t-t0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not time invariant. not time invariant가 돼요. 자, 여러분 이거 하면 막 헷갈려. 실제로 하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클리어하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 리니어. 뭐 리니어 시스템 많이 배웠죠? 리니어 선형. 리니어 시스템 많이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지? 모르겠네. 자, 선형 시스템은 사실은 뭐 별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신호를 두 개를 생각해 볼게요.
자, x1t를 시스템에 집어넣었더니 y1t가 나왔어요. 자, x2t를 시스템에 집어넣었더니 y2t가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1과 x2를 갖다가 서로 다른 걸 넣었을 때 y1과 y2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 그런 x1, x2, y1, y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실제로 ax1t 플러스 bx2t 이건 뭐예요? 선형결합한 거죠. x1t와 x2의 선형결합한 걸 시스템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시스템에 ax1t 플러스 bx2t를 시스템에 집어넣었을 때 출력이 ay1t 플러스 by2t 이렇게 출력의 선형결합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출력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선형 시스템. 자,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리니어. 자,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x1과 x2, y1, y2 이런 어떤 두 개의 입력 출력 페어가 있을 때 요거에 선형 결합을 한 걸 집어넣으니까 출력도 어떤 출력의 똑같은 형태의 선형 결합 형태로 나타날 때 출력이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선형 시스템이다,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렵죠? 너무 쉬워서 막 화가 나죠? 자, 그럼 이거 선형 시스템일까 아닐까요? 예. 맞을 것 같죠? 그죠? 자, yt는 txt인데 얘가 선형 시스템이 아닌지 봅시다. 자, 일단 x1을 넣어볼게요. x1을 넣었더니 실제로 tx1t가 나왔어요. y1t라고 합시다, 이거를. y1t는 tx1t가 나오는 거고, 자, x2t를 집어넣으니 넣으면 당연히 y2t는 tx2t.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x1, x2, y1, y2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죠?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얘가 리니어 시스템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어요? x3t를 집어넣는데 x3t는 뭐냐면은 x1t와 x2t를 갖다가 선형 결합한 그런 신호가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럼 선형 결합한 신호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y3t가 나오겠죠. 그죠? y3t. y3t가 뭔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y3t가 y1t와 y2의 똑같은 선형 결합 형태로 나오면 이건 리니어 시스템이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y3t 일단 구해 볼게요. 구해 본 다음에 이게 이거의 선형 결합 형태에 맞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직접 넣으면은 얘는 t의 x3t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뭐 x3t를 넣었으니까 tx3t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x3t가 뭐냐면 요거 x3t가 요거죠. x3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의 tx1t 플러스 b의 tx2t 이렇게 되죠. 근데 tx1t가 뭐였어요? y1t고 tx2t가 y2t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 하면은 ay1t 플러스 by2t랑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yt는 x제곱 t.
이거 선형 같아? 선형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죠? 이거는 하지 말고 밑에 거 할까? 이거는 당연히 아닐 거야. 그죠? R2라는 건 뭐예요? 리얼 값만 빼주는 거예요. 자, XN이라는 샘플이 물론 실수일 수도 있는데 복소수여도 돼요. 사실은. 샘플 자체의 값이 복소수 값을 갖춰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얘가 선형 시스템이냐 아닌지 한번 볼까요? 자, 선형 시스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뭘 해주는 시스템이냐면은, 자, 복소수 입력이 들어왔을 때 허수부를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수부만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야. 알았죠? 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은, 자, 우리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자, 기계적으로 y1t는 r2 x1t, 그다음에 x2t는 y2t는 r2 x2t. 자, 이제 기계적으로 이런 x1, x2, y1, y2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x3를 넣어보는 거예요. x3를. 근데 x3를 뭘 넣냐면 이거에 선형 결합을 넣어주는 거야. ax1t랑 더하기 bx2t. 자, 요걸 집어넣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y3t가 나오겠죠. y3t. y3t가 나오는데 y3t는 뭐냐면은 R2의 리얼이에요. 리얼의 약자예요. R2의 x3t. 아, 잠깐, n이야? 이게 t야? 아, 이게 다 잘못됐네. 이게 다 n입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자, 디스크리트예요, 다. 자, 이것도 디스크리트고, 이것도 디스크리트고, 분필이 없네. 분필이 없어. 자, 이렇게 리얼 값을 취했죠, 그죠? 근데 x3n이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의 리얼 값을 취해준 거랑 실제로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뭐냐면은 A의 R2 X1N 더하기 B의 R2의 X2N. 자, 요거랑, 그죠? 요거랑 실제로 요거랑 같으면은 리니어 시스템이고 요거랑 같지 않으면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을까요? 언제 같을까? 같으면은 AB가 실수일 때, 그지? 근데 AB가 꼭 실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사실 AB가 만약에 복소수라면 이거 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 아니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요? 메모리 리스 시스템, 메모리 리스 시스템, 커절 시스템, 인과 시스템, 커절 시스템, 인버스 시스템, 스테이블 시스템, 언스테이블 시스템, 그다음에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 그다음에 리니어 시스템. 이렇게 딱 배웠어요. 그죠?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뭘 배울 거냐면은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넌리니어하거나 타임 인베리언트하지 않은 시스템은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석이 잘 안 돼. 이 LTI 시스템 분석이 참 잘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자연에 있는 시스템들이 LTI 시스템이랑 거리가 멀면은 LTI 시스템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죠? 아무리 뭐 어널리시스가 잘 된다 그래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 LTI 시스템으로 잘 모델링이 돼요.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지. 벽 맞고 들어오는 거 있지. 그거를 리버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딱 맞고 딱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나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그걸 표현한다면은 그 시스템이 LTI 시스템으로 아주 잘 모델링이 돼요. LTI 시스템이 가장 신호 처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시스템 중에 하나고 가장 분석하기도 쉽고 가장 설계하기도 쉬워요. 우리가 LTI 시스템을 배울 거고요. LTI 시스템을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또 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